자,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1차 부등식을 끝내고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을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주제인데 1차 부등식 할 때 약간 좀 번지수를 잘못 찾고 나온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한번 봤어요.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 놨거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2차 함수가 0보다 클 때 해를 구하는 방법과 작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프의 어떤 특별한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본다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법.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왼쪽에 있는 녀석 y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 y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수학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은 선생님이 대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하적인 접근. 근데 그 기하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중간에 끼어 있는 단원이었던 뭐다? 2차 함수다.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 2차 함수를 거쳐야지만 방정식도 이해가 빨라지고 부등식도 이해가 빨라집니다. 우리는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 하고 a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면은 복잡해지겠죠. 두 가지를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가 있지만 만약 0보다 작을 때라면 양변에 우리는 마이너스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최고차항의 부호 a를 양수로 고정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뭐는 여기서 생략할 거냐면 이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생략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단서를 정해놓을게. a가 뭐보다 크다라고 정해놓을 거야? 0보다 크다라고 정해놓을 거야.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경우는 양수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방법이 있다. 맞죠? 다만 이랬을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어때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그건 2번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굳이 음수인 거를 설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볼록인 2차 부등식을 그릴 거야.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왜? 그게 좌변이니까. 그 녀석하고 우변은 누구를 그릴 거야? x축을 그릴 거야. y는 0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x축이라고. 자, y는 0은 뭐라고요? x축이라고요? x축이라고요.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이 x축과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해법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로 접근했을 때 x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x축 위에 있으면서 0보다 크니까 x축과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알파에다 동그라미 뚫어줘야 돼요. 베타도 뚫어주고 뚫린 상태에서 0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알파의 왼쪽과 베타의 오른쪽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이 부등식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일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부분을 찾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그래프의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읽어주면 돼요. x값의 범위를 하고 얘를 읽어주면 빨간색 영역은 x가 뭐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보다 크다인 영역이었구나 베타보다 크다인 영역이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2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해당하는 해는 항상 x값 두 개를 x축과 만난 x값 두 개를 찾아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가 해가 된다라는 걸 이제는 자주 보게 되면 암기하고 싶지 않아도 암기가 될 거지만 여러분 뇌 용량이 남는다면 처음부터 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알겠죠? 예. 요게 1번의 해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라는 일반적인 부등식의 해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일단 이 녀석을 방정식 풀듯이 인수분해해서 x축과 만나는 점부터 찾을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요때 좌변을 y, 우변을 y라고 놓게 되면 우리는 빠르게 x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하고 누구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2차 함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게 x축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축 위쪽에 있는 영역에다가 우리가 칠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왼쪽에다 빨간색, 플러스 3의 오른쪽에다 빨간색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니까 x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요령이란 얘기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1번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다. 즉 지금 이 녀석을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 이퀄 0이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해를 갖는 부등식의 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의 해법이란 얘기야. 뭐라고요?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로 보는 거야. 그게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의 가장 노멀한 해법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부터 처리를 한 거야. 방정식의 입장에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2번은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요럴 때 해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 좌변에 있는 녀석 y라고 생각하고 우변도 y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상관관계죠. 대소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설정해 둡시다. 아까 마찬가지 얘도 a는 양수다 이렇게 미리 전제 조건으로 깔아놨어요.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이번엔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파란색으로 굵게 칠해 볼게요. 자 지금 0보다 작은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알파와 베타는 뚫어야 되죠. 뚫어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축보다 아랫부분.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써주면 걔가 부등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자, 그래서 x값의 범위를 써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x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 거 전체예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사이의 범위 전체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부등식 만들어 보면 2x-x-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풀어봅시다.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2하고 1, 3하고 1, 누구한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그러면 2x-3, x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 2차 함수 그리고 오른쪽 x축을 그리라는 얘기죠. x축이 있고요. 그 x축과 만나는 x값이 뭐하고 뭐라는 거 알아서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 그러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이렇게 x축이랑 같이 그릴 수 있죠. 자, 요 부분에서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 안 들어가고 2분의 3 안 들어가고 그 사이에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다. 맞습니까? 그럼 그 영역을 x값의 범위로 바꿔서 나타내면 그게 2차 부등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x는 뭐라고 답을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해법이라는 건 인수분해 한 다음에 x축하고 2차 함수를 같이 그려놓고 x축보다 큰 쪽을 찾는 건지 작은 쪽을 찾는 건지만 우리가 부등호 방향에서만 조사하면 끝나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도 내 용량이 남아도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다 이 녀석의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듯이 이퀄 0이라고 하고 알파 베타를 찾으세요. 맞죠? 알파 베타를 찾고 그 사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알았죠? 기계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좌변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 1번, 2번 전부 고정시켜놔. 양수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2차 함수가 0보다 크면 해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녀석의 해는 작은 것과 큰 해의 사이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멀한 2차 함수 자체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해법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줬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의 해를 2차 함수와 연결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는 다른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봐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을 해를 구할 건데 이거 좌변 y라고 놓고 우변도 y라고 놨는데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말이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 위에 떠 있어요. 1번. 또는 자, a는 양수라고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x축하고 이번엔 접했어요. 2번. 이런 경우에 이 부등식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1번 또는 2번처럼. 근데 여기 만나는 교점은 여기는 알파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 방정식을 선생님이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써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크다. 그 다음에 3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4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작다인데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1번 또는 2번처럼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해를 모두 써볼게요. 비교해서. 자, 갈라놓고요. 만약에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렸더니 1번처럼 나왔다. 그러면 1번 박스의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됩니까? x축보다 2차 함수가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모든 녀석이 다 선택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박스 1번의 해를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라고 하고 써주면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2차 함수를 그렸더니 1번처럼 x축 위에 뜨셨어. 이 양반이 깨달음을 얻고 공중부양하셨네. 그럼 해가 뭐가 됐다고요? 모든 실수요. 공중부양, 모든 실수. 알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그림을 그렸으니까.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처럼 알파에서 접했어요. 한 점 알파에서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죠.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럼 해를 뭐라고 써줘야 돼요? 이때는 해를. 얘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는 접하는 녀석을 뚫어놓고 그 양 옆에 있는 녀석은 다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다 되고요. 이 부분 다 되죠. 누구만 빼면 다 돼요? 알파만 빼면 다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는 해를 뭐라고 쓰면 되느냐? x 이퀄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왜? 알파에서는 0보다 컸어요? 아니면 0이 돼버렸어요? 0이 돼버려.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0보다 커야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수한 해가 되는 거예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요.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박스처럼 문제가 나왔다. 2번 박스라는 거. 자, 지금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등호에 등호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방향성이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해가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박스에 있어서 해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고서 써보면 돼요. 요번에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어떻대요? 같거나 큰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다 크잖아요. 그럼 같거나 큰 거를 다 만족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는 모든 실수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2번과 같은 경우에도요. 같거나 큰 거 물어봤으니까 x 이퀄 알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얘가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라면 2번 밑에 해는 뭐라고 쓰면 돼요? 모든 실수인 거죠. 왜?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0이 되거나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 그림은 모든 실수로 해가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질문을 3번처럼 했어요. 똑같은 1번 동그라미 저 그래프를 보고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없죠. 공중 부양하셨는데 전부 x축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는 없어요. 해가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2번 동그라미도 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되는 거죠.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걸로 그냥 해 없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그림이 1번처럼 나왔다. 이게 0보다 작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을 조건을 구해라. 그러면 공중부양하신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연결이 되면 3번 박스하고 1번 동그라미가 연결되면 이건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부등식이 됐다가 함수가 됐다가 방정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등식과 함수와 방정식은 문제가 막 교차돼서 나와요. 지금부터. 알겠죠? 네.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함수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만 잘 이해를 하면 그게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상관없이 2차 함수가 그걸 다 알려줍니다. 우리한테. 이정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2차 함수다. 그러면 3번 박스와 2번이 만났어요. 그죠? 그럼 해는 없다며. 하지만 이때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볼게요. 2번 건 선생님이 이렇게 놓게 판별식은 0이라고 중근 가진 거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합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럼 이게 선생님 도대체 이거 뭐를 문제를 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에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이다. 뭐라고요? 이 부등식에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2번처럼 판별식이 0일 때도 해가 없는 거고 1번처럼 위에 공중부양에서 떠 있는 것도 해가 없는 거니까 3번 박스에 있는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해가 없기 위한 조건 그렇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하고 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요 둘 사이에 상호 간에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이게 매치가 되게 일어나야 된다. 사고 과정에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별표 두 개. 결국 3번과 같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은 뭐냐?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다. 이해했니? 네. 그럼 이번에 4번으로 가보자. 4번. 이번에는 등호가 있었어. 그러면 첫 번째 4번 박스와 1번 동그라미 그래프가 만났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러면 해를 뭐라고 써야 될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같거나 작은 해를 구하래. 근데 2차 함수를 4개로 해서 내가 판단을 해보니 1번 동그라미와 같은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저 2차 부등식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X축 아랫부분은 없으니까. 그럼 얘도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박스 4번하고 2번이 만났어요.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해는. 그렇죠. X는 알파가 답인 거죠, 이때는. 예, 요거는 빨간색으로 박스. 요거는 X가 알파라는 방정식처럼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2차 함수가 이걸 좌변 y라는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고요. 우변 y라는 x축인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얘도 해가 되는 거잖아요. 0이랑 같거나 작은 거니까. 같은 지점이 딱 알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x 이퀄 알파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얘들아? 네. 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얘를 통째로 다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림이랑 같이. 알겠죠? 그럼 선생님 2차 함수를 부리다 보면요. 2차 항의 개수인 a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거 안 했어요? a를 뭘로 고정시켜놨죠? 양수로 고정시켜놨. 고정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음수가 나오면 걔를 뭐 하면 되니까.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차피 똑같은 양수인 그래프에서 판단이 다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굳이 음수인 그래프하고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알겠어요? 네, 요거를 영역을 선택해서 조금 그래프를 풀려서 필기할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질문을 요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4개의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건데 그래프가 3번, 4번처럼 나왔어요. 자, 요거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자, 1번. 얘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1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2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3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4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런데 이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는 전제 조건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떤 거를 가지고 특수한 해를 생각을 해볼 거냐?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3번 동그라미하고 4번 동그라미가 필요하겠죠. 자, 3번 동그라미. x축과 같이 연결해 보니까 얘가 아래로 다 깔아앉았어. 얘는 공중부양의 반대. 네, 수평선 아래로 잠수했어요. 뭐라고요? 잠수 스타일. 예, 그 다음에 4번은요. 예, 코만 여기다가 살짝 걸쳤어요. 예,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아까 1번은 공중부양, 2번은 뭐라고, 3번은 뭐라고요? 잠수. 자, 그래서 1번 박스하고 요 잠수가 만났어요. 해를 뭐라고 써야 될지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1번의 해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이고, 이걸 좀 아래로 내야지. 아까처럼. 선택해서. 통째로 아래.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박스 1번과 3번이 만났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켜봐야지. 긴장하시고. 네. 그러면 깜짝 놀래 나연아.
박스 1번과 3번이 만나면 해는 뭘까요? 아, 그렇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런 범위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네. 뭔가 안 거 같은 우리 정민아. 네. 1번 박스와 4번이 만났어요. 그럼 해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x축 위로 올라온 부분이 없으니까 얘도 해가 없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등식을 대수적으로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이요. 소윤아. 2번 박스하고 3번이 만났다. 해는 뭐가 되니? 해가 없다. 자, 수연아. 2번 박스하고 4번이 만났어. 해는 뭐가 되니? 요, 그렇죠. x는 알파. 거기서 x가 만나. 딱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있으면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우려고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그리면 끝난다?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리고 해석하면 끝난다.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3번 박스하고 3번이 만났어요. 찬영아, 해는 뭐가 되니? 모든 실수가 되죠. 잘했어요. 자, 서진아, 3번 박스하고 4번이 만났어요. 그렇죠. 어이구, 잘하네.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죠. 자, 이번에는 4번 박스와 3번이 만났어요. 재원아, 해는 뭐가 되니? 그렇죠. 모든 실수. 잘했습니다. 돌아갔나? 유민아, 4번 박스하고 4번이 만났다. 해는? 그렇죠. 모든 실수. 얘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 박스와 같은 상황에서 2차 부등식이 해가 없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단 여기서 a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구해라. 어떨 때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잠수하거나 x축에 접했을 때. 맞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 잠수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x축가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으니까. 실근이 없으면 0보다 작다. 한 점에서 접했으면 판별식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결국 저 1번 박스에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a가 음수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냥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유민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면서 접하거나 잠수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까지 고려하라는 얘기면 고려하라는 얘기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a가 0보다 작다 이고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작다.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내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 1. 자, 요거 질문 1번으로 물어볼 때는 a의 부호가 정해진 상태라면 판별식만. 질문 2처럼 a의 부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2번처럼 이 조건들을 찾아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위에 얘기해서 한번 해보자. 다시 올라가서. 말로만 물어볼까요? 위에다 살짝 쓸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이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써라. 자, 소윤이가 해보자.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공중 부양하시거나 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모여야 돼. 공중 부양하거나 접하려면. 예? 0보다 크다이고,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 고려 포인트. 두 번째,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먼저 선생님이 그래프 보고서 해석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이제 반대로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특별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요.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인데 0보다 작다라는 표현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고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2차 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같거나 작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구나. 이해했죠? 네.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뭐라고요? 성민이가 해보자. 얘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되는데 모든 실수면은 얘가 공중 부양하셔야 되죠. 예, 그러려면 네.
예. 아니야. 커야 돼요. 어? 0보다 작아야지. 그래야지 0보 판별식 0보다 작아야지 x축가 안 만나니까. 아, 판별식 0보다 작아야 x축가 안 만나는 거야. 해가 없는 거니까. 그래야 공중부양이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이 상황을 가지고 선생님이 박스 1, 2, 3, 4와 그림 1, 2, 박스 1, 2, 3, 4와 그림 3, 4를 가지고 그림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지금 이제 그림 없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머리에서 그게 상상이 되고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먼저 박스 1, 2, 3, 4와 그림 1, 2를 가지고 연습을 시켰고 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특별한 조건을 찾아내는 걸 지금 문제를 내봤다. 이렇게 됩니다. 집에 가서 연습 더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네, 이런 질문들이 계속 문제로 특별한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번 내용까지 설명했다라고 알려주세요. 네.